기억은 틀릴 수가 있다. 반면에 추억은 틀릴 가능성이 없다. 이미 내가 어떻게 저장하기로 한 나의 감정이 적극적으로 개입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 당시 상황이 실제로 좋았든 나빴든 추억이 되느냐 마느냐의 감독 권한은 전적으로 내게 있다. 뼈아픈 슬픔도 시간이 흘러 추억이 되기도 하는 것처럼 말이다. 책도 읽고 넷플릭스도 보는 일석이조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오늘은 김이나 작가의 책 보통의 언어들 이 속 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도 읽고 넷플릭스도 보는 일석이조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저는 진행을 맡은 책디고요. 오늘도 책플릭스 함께 만드는 두 분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지랖 넓은 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덕질하는 덕PD입니다. 네, 덕PD 오늘따라 힘들어 보이시네요. 네, 어제 회사에서 6시에 퇴근을 했는데 네. 6시에 퇴근하면 굉장히 칼퇴잖아요. 칼퇴 같죠? 칼퇴라고 해야 되나? 6시에 네, 출근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네. 일단 칼이 아니네. 애매하긴 하지만 그리고 남들 퇴근할 때 어쨌든 했다. 그렇죠. 했다. 일단은 어쨌든 남들 퇴근할 때 했는데 근데? 그리고 이제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아, 네. 새벽 방송을 하시는 분이 들다. 감히 모임을 감히 저녁 시간에 뭐 동료들이랑 회사 동료들이랑 잠깐 했는데 약간 즐거우시고. 피곤하네요. 네, 목소리가 목소리에서 잠기셨어요. 느껴지는 그 텐션 어쩔 거야. 이 낮은 텐션. 괜찮습니다. 제가 반 템포 더 올려볼 테니까 네. 편히 쉬세요. 맞춰주세요. 오진 어떻게 지냈어요? 아, 저도 이제 최근에 특집이랑 이런 방송들이 많이 겹쳐가지고 매일매일 야근하고 매일매일 아. 편집하다가 그게 드디어 끝나갑니다. 다행이네. 근데 어제까지 야근을 했고 저도 아이고. 모임하고 계실 동안 저는 이제 편집을 했고 지금 방송해도 되는 거 맞는가? 오전에도 우리 녹화 하나 뜨고 왔기 때문에 저도 텐션을 좀 책디가 두 배로 해. 혼자 두 배로 해야겠다. 아닙니다. 저는 뭐 다 할 수 네, 있습니다. 텐션 올려주시고요. 책디는 어떻게 네, 지냈어요? 저는 잘 지내고 있고 야근조와 함께 저녁을 항상 먹고 있습니다. 맞아. 네, 저녁 근무라. 야근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더라고요. 전 그러게. 저녁 근무라서 저녁 멤버들이 생길수록 좋으니까요. 그러네. 네. 야근하실 때 연락 주시고요.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은 두 권의 책을 소개하는 책대책 시간 준비했는데요. 먼저 오늘 오프닝에 대한 감상부터 나눠보고 시작할게요. 오지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이 책 요새 핫하죠.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꼭 촬영 현장 같은 거예요. 찍을 때는 사실 출연자 얘기하고 뭐 어떻게 하는 거를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막 바꾸긴 어려운데 어쨌든 찍어서 나한테 오면 나한테 편집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그대로 흘러가지만 내가 그것을 추억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하는 이 편집의 권한은 어쨌든 전적으로 내 안에 있다. 그래서 힘든 일도 뭐 좋은 일도 어쨌든 나 나름의 필터를 거쳐서 다르게 저장이 되잖아요. 꼭 방송 같네? 악마의 편집? 천사의 편집? 그런 말 쓰잖아요. 꼭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저도 한번 이 책 한번 읽어보고 싶었는데 딱 오프닝으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 학창 시절이나 여행이 약간 좋은 기억들로 맞아요. 편집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쵸. 미화되죠. 보통 시간이 약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저는 그보다 기억 때문에 우리가 기억력이 감퇴하면서 그 추억이 되게 좋게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기억하는 거. 그렇게 안 하면 살 수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계속 힘든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 여행도 특히 그런 것 같아요. 힘들었던 순간은 좀 싹 다 맞아요. 잊고 좋았던 추억으로 또 살아가는. 가고 싶다 막 이러고. 아니 10대 얘기 나와서 말인데 둘은 혹시 학창 시절로 돌아간다고 하면 갈 것 같아요? 아니요. 기억하고 있다. 아, 기억은 하네? 기억은 하는데 자꾸 평소에는 좋은 기억만 하려고.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예. 아니 얼마 전에 저희 팀장님이 저희가 이제 여러 명이 같이 있는 팀에 있다 보니까 팀장님이 10대로 돌아가고 싶다 약간 이런 뉘앙스 얘기를 하시는 정말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옛날이라 다 선배 잊어먹으셨네. 너무 기억이 잊으셨구나. 그때로 돌아가면 또 그 입시 견뎌야 되고 그러니까. 그 아침부터 몇 시까지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 또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야 그래도 그때가 좋은 거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좋은 건 있을까? 그 당시엔 모르겠다. 너무 힘들었던 것 나도 같은데? 좋은 건 없는 것 물론 같아. 좋은 기억도 많이 있어요. 재미있었던 어. 기억은 있죠. 근데 이제 하루 종일 또 그걸 할 거냐. 쉽지 그러니까 않다. 그 새벽에 일어나서 막연한 미래 이게 너무 싫었어요. 맞아, 저는. 예측되지 맞아. 않는 어떤 그 상황. 맞아. 아무튼 뭐 그런 추억들에 대한 이야기 네.
해보고 싶었고, 사실 오늘 소개할 두 권의 책이 일종의 추억에 대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한 추억. 한 권은 여행기를 저희가 준비했죠. 여행기를 네. 준비했고, 다른 한 권은 소비, 자기가 돈을 쓰는 어떤 행위라든가 사는 아이템들에 대한 에세이인데, 이 소비한 물품에도 다 어떤 저자의 감정과 스토리들이 되게 담겨 있는 경우들도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그러면 이 돈을 쓰는 행위도 일종의 추억처럼 기억될 수 있겠다. 물론 일상적인 일이지만 네. 좀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마침 최근에 나온 신간이라서 김이나 작사가님 네, 책에서 한 구절로 골라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책은 뭐냐면 이런 나라도 즐겁고 싶다라는 책이고요. 이나즐. 줄여서 이나즐. 네. 가수 오지은 씨가 작가로서 이제 내놓은 여행 에세이입니다. 네. 2018년에 나온 책이고 부제는 오지은의 유럽 기차 여행기. 음. 말 그대로 기차 여행기예요. 유럽 기차 여행기 네. 딱 그 세 단어에 다 들어있죠. 네, 이 책을 제가 오늘 들고 왔습니다. 오진님도 한 권 준비하셨죠? 네, 저는 아주 따끈따끈한 핫한 책입니다. 한 달도 안 됐죠? 네, 2020년 5월.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출간됐는데 벌써 파워 인쇄를 뭐라 그러죠? 2세, 3세, 4세, 5세. 뭐 그 용어가 뭐죠? 중세? 중세인데. 중세를 기록하고 있는 하여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신예희 중요하죠? 중요한가요? 네. 신예희 작가님의 돈지랄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책입니다. 돈지랄. 발음이 이것도 좋네요. 네. 네. 아무튼 시리즈처럼 총서의 형식으로 뭔가를 기획하는 어떤 일부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먼슬리 에세이라는 시리즈의 일부고 그 첫 시리즈로 무력이라고 부제가 붙어 있는 소비와 돈 쓰는 기쁨에 대한 책입니다. 그럼 바로 오지인님이 준비해 오신 책부터 설명드릴게요. 돈지랄의 기쁨과 슬픔. 신예희 작가님이 쓰신 책 어떤 책인가요? 네. 아주 명징한 발음으로 돈지랄의 기쁨과 슬픔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좀 카타르시스가 약간 있네요. 저 좋아요. 이런. 그렇죠. 보통 돈지랄이란 단어가 이 책에 아마 잘 팔리는 요인 중에 많은 부분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는데 솔직히 대놓고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요. 제목에. 책 제목에 그것도 부제도 아니고 그래서 돈지랄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 책에서 밝히고 있어요. 이 신예희 작가님이 돈지랄이라는 단어에 누명을 벗겨주겠다. 보통 돈지랄이라는 의미를 안 좋게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이렇게 내 분수에 맞지 않게 비싼 거를 뭔가 사치스럽게 사거나 이럴 때 너 돈지랄 하지 마, 그거 돈지랄이야. 서점에 가면 사실 요새는 돈 벌어드립니다 하는 책은 되게 많잖아요. 돈 버는 법에 대한 책. 이런 거 사람들이 잘 사고 궁금해하는데 돈을 쓰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는 책은 사실 좀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예희 작가님이 40대 중반의 나이로 자기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썼던 돈의 기억들을 솔직하게 풀어낸 에세이고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일단 재밌다는 말부터 드리고 시작할게요. 너무 재밌었고 그 소비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소비를 바라보는 그 흔한 그런 거 있죠. 죄의식을 심어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 공감됐어요. 맞아요. 가성비라는 말이 유행하고 그다음에 인터넷만 어디 가봐도 1+1 가성비템 이런 것들이 중요한 나라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다이소와 저렴이들의 세상에서 정말 나를 위해 좋은 물건을 쓰는 게 왜 지랄이냐. 그러니까 나의 하루를 행복하게 하고 나의 몸의 쾌적함, 나의 정신의 쾌적함을 위해서 딱 알맞는 좋은 물건을 사는 게 왜 지랄이냐. 혹은 지랄이면 좀 어떠냐. 약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책이고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처음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야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네 이랬거든요. 근데 그러다 갑자기 1초 후에 아니 어떻게 똑같지? 나랑 이 작가님은 사실 공통점이 어떻게 보면 많지 않고 연령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많이 다른데 그런데도 나한테 이런 감각?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네. 누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구나 하며 기쁨을 줄 수 있는 게 되게 잘 어떤 표현된 글이라는 증거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이나즐과 돈지랄 이 두 권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 돈이 없는 거는 자원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물건을 사고 싶은데 돈은 이만큼 있어. 그래서 못 사. 단순한 개념인데 자꾸만 그걸 반복해서 생각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자격이 안 된다로 이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 살 자격이 안 된다. 내 주제에 이런 걸 사기엔 사치지. 내 분수에 안 맞지라고 사실은 자원의 문제가 자격의 문제로 바뀌어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좀 저는 그거를 좀 뒤집어줘서 좋았어요. 이게 슬프다. 좀 비싸서 내가 돈이 없고 당연히 비싼 물건 맘대로 다 못 사지만 그럼에도 좋은 소비를 하는 거 이거는 충분히 누려도 된다라고 용기를 주고 되게 위안이 되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우선순위 얘기를 하시는데 우선순위가 좀 뒤바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읽으면서 자꾸 저도 가성비
그 제가 하나 그러니까 소비의 우선순위. 네, 그쵸. 두 분께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질문이. 옛날에 이런 과자 세트를 하나 받았거든요. 근데 그 과자 세트에는 맛있는 것도 있고, 맛 없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 혹은 내 취향인 것도 있고, 내 취향 아닌 것도 있고. 두 분은 둘 중에 어느 타입이세요? 맛있는 것부터 순서대로 먹는지, 맛없는 순서대로 먹는지. 어떠세요? 이거는 좀 생활 방식의 차이가 있지 않나 싶은데 저는 맛있는 것부터 먹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형제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형제 많은 집은 경쟁이구나. 이렇더라고요. 네, 이거 지금 안 먹으면 없는 거야. 지금 안 먹으면 끝이야. 전쟁터구만. 학교하고 나면 없어. 맞아. 삼형제 있는 집은 이러더라고요. 맞아. 입이 그렇구나. 많아가지고. 신기하다. 그래서 붕어빵을 보통 얘기하잖아요. 붕어빵 먹을 때도 어디부터 맞아요. 먹냐. 뭐 좋아하는 부위가 또 있겠지만 저는 가장 좋아하는 부위가 꼬리랑 꼬리. 지느러미 쪽이거든요. 저도. 회 얘기하는 것 같다. 지느러미 나왔어, 야, 지느러미. 꼬리랑 지느러미. 지느러미 쪽을 먼저 먹고 팥 이런 거 좀 싫어하거나 좀 안 좋은 그쵸. 부분은 나중에 남겨놓고. 먹고. 그렇구나. 저는 맛 없는 것부터 먹었어요. 왜냐면 그래요? 좋은 건 아껴둬야 저도 된다. 네. 약간 제가 맞아. 저도 약간 어머니가 되게 검소하게 생활하시는 스타일이셔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인해 박히도록 들은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아끼는 게 되게 좋은 미덕이에요, 미덕. 맞아. 미덕이라서. 많은 가정이 이랬을 맞아, 거예요, 맞아. 실제로. 세대도 뭐 그렇고 사실 하니까. 그래서 그게 몸에 박혀가지고 사실 좀 이제 좋은 걸 먼저 즐기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약간 세이브를 해놓고 그쵸. 나중에 한번 지르는 타입이었고 좋은 거 있으면 일단 써야지 이런 감각을 느껴본 지는 거의 없네요. 그쵸, 요즘도 거의 현실적으로. 없어. 저도 약간 덕피디님처럼 여러 가지 중에 항상 제일 맛없는 것부터 제일 맛있는 순서대로. 순서로 먹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근데 아빠가 그걸 보고 그런 얘기 해준 거예요. 제일 맛있는 것부터 먹으면 그럼 항상 제일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것만 먹을 수 있지 않느냐. 말을 하는 인식의 거예요. 전환인 걸? 네. 너는 항상 갖고 있는 것 중에 최선의 거를 골라 먹는 거라는 거죠. 근데 맛없는 것부터 먹으면 항상 그 중에 제일 맛없는 걸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그렇네. 항상. 그래서 그거를 들었을 때 약간 싶었고 저도 항상 이렇게 아껴 놓는다는 개념이 사실 언제를 위해 아끼는 건지 그런 것도 맞아. 없이 그냥 막연히 아껴 놓은 거예요. 아끼면 똥 된다고. 진짜 똥이 많이 돼요, 실제로. 책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과도 뭐 그런 거 있잖아. 사과 이런 과일 이런 신선식품은 좀 다르죠. 신선식품은 아끼면 진짜 안 되기 진짜 때문에. 큰일 나죠. 그래서 이 우선순위의 문제가 약간 이렇게 좀 뒤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는 책이고 실제로 그리고 지금 당장 현재 내가 즐겁고 쾌적한 거를 왜 미루냐, 맞아. 왜 아끼냐라는 질문을 계속 던져주고 있어요. 저도 그 부분이 인상적이어서 그 부분 문구를 가지고 왔는데 당신은 무엇을 좋아하는가? 분명 당신에게도 당신만의 소비 형태가 있을 것이다. 매일같이 요리를 한다면 좀 더 괜찮은 조리도구를 원할 것이고 또 이런 우선순위는 영원하지가 않다. 오늘의 나에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 무엇을 할 때 가장 가슴 떨리고 행복한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그래. 부분. 맞아요.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게 맞아. 되게 중요해, 결국에는. 이 얘기하시면서 여행 가서도 나이가 이제 들어가고 상황이 변하고 지갑이 달라짐에 따라서 여행에서 자기가 우선순위 세우는 거가 달라진 걸 예로 들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내 여행도 나도 20대의 여행, 대학생 때의 여행, 지금의 여행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걸 보면서 그동안 나는 뭐에 자꾸 신경을 쓰고 살았나 반성을 막 했어요. 이제 나를 잘 아껴줘야겠다. 나를 괴롭혔구나. 이 돈지랄이라는 게 결국 나의 몸뚱이, 나의 맞아. 정신을 잘 아껴주는 것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좀 나를 잘 따뜻하게 돌보아주는 거에 대한 에세이여서 되게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사실 소비 비평이라는 게 되게 그렇죠. 없는 분야에 가깝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혹은 이제 소비를 호되게 혼내는 그치. 비평은 많았죠. 그런 건 많죠. 네, 그런 건 되게 막 계몽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많고. 그런 것도 피곤한 거죠, 이제. 약간 사람들이. 저할 수도 있는 게 제목이 워낙 강렬해서 돈지랄의 기쁨이라니 무슨 돈지랄을 얼마나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또 작년 말쯤이었나요? 올해 초였나? 플렉스가 한참. 플렉스. 아직도 사실 뭐 탕진잼이면 좀 다른 건가? 아직도 플렉스는 있죠. 막 그 유튜브에 막 오늘 400만 원 플렉스했다 그러니까. 뭐라든가 근데 뭐 그 그런. 플렉스는 나의 플렉스랑은 달라. 차원의 문이 열려야만 갈 수 있는 그러니까 플렉스야. 이 신예희 작가 책이 저는 좀 환영을 받는 이유는 이게 뭐 물론 뭐 보시기에 따라 불편할 수도 돈 쓰는 이야기가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영받는 이유는 약간 그렇게 과시적으로 소비하고 나를 막 다른 사람들한테 막 가장 그런 게 맞아, 아니었어요. 맞아. 자기에 대한 이야기 맞아요. 계속 하시거든요. 최근에 든 생각인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막 내가 예를 들어서 확진자랑 동선이 겹쳐가지고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이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일정한 시간에 동선을 공개해야 되잖아요. 나오죠. 근데 사실 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 동선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제가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해보니까 가계부를 보면 맞아. 저는 나 가계부 이때 앱을 쓰거든요. 김밥 먹어. 여기서 네. 김밥 먹었구나. 여기서 그래서 올리브영 갔구나. 그치 이렇게 어디서 된다고. 돈을 썼냐가 어. 다 기록에 남아있으니까 맞아, 맞아. 이거 보면 내가 어디서 밥 먹고 어디서 밥 맞아요, 먹고 맞아. 나 이때 택시 탔구나. 나 이때 버스 탔구나. 다 그래서 가계부를 보면은 나에 대해 너무 많은 걸 말해주는 맞아, 거예요. 맞아. 그래서 그런 자기가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죄책감이 있었던 분들이라거나 뭐 그런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여성들의 소비에 대해서 바라보는 맞아요. 시선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고 좀 그런 것들 고민 있으신 분들 보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진짜로 이게 돈 쓰는 게 나를 제일 많이 알려준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저는 돈지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진짜 말 그대로 진짜 돈을 막 팡팡 쓰는 진짜 써보는 그런 플렉스하는- 분인 줄 전혀 알았는데 아니에요. 전혀 아니더라고. 그게 아니라 되게 지혜롭고 영리하게 돈을 쓰는 법이라고 할까요? 엄청 계획적으로.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예를 잘 들어서 쓰는. 매일매일 1,500원씩 적금하는 내용이 맞아요. 있어요. 이제 맞아, 남자친구 생일 선물을 위해서 쓰는 1년 동안. 1년 동안 모으시는 건데 그렇게 하면 50 정도가 모인다는 거예요. 근데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똑같이 따라서 해봤어? 정말요? 카카오뱅크에 1,500원 매일매일 매일매일. 네, 했더니 뭔가 마음도 뿌듯하고 이거 나중에 그쵸. 1년 뒤면 50만 원이라는데 그래. 하루에 뭘 할 수 있어. 1,500원이면 네. 크게 느껴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뭔가 돈을 다 써버리자라는 욜로라는 말 예전에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그것과는 욜로는 너무 있었죠. 다른 방식의 돈 쓰기가 아닌가 싶고 맞아. 이분의 돈 쓰기가 지혜롭다고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뭔가 자신의 행복을 명확하게 보장하는 곳에 쓴다. 이런 정확하게. 느낌? 약간 명중률이 높은 느낌? 맞아. 쓰고 쓰니까 쓸 줄 아는 사람? 맞아. 이런 맞아. 느낌이에요. 이 경제에 가려면 저희도 돈을 좀 써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런저런 실패도 해보고 뭐 그 얘기도 소비를 하시죠. 실패해보고 미니멀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네. 하시면서 그건 다 미니멀리스트가 써본 되려면 사람이 이것저것 다 써보고. 써보고 맞아, 딱 맞아. 고르는 그쵸. 그것도 되게 통쾌했어요. 난 왜 막 항상 미니멀 하지 못할까 막 이러면서 나 왜 항상 실패할까? 그래서 이분의 어떤 경지에 오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추천할 만한 에세이였어요. 네. 책플릭스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커피 쿠폰과 책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와 팟빵, 오디오 클립 게시판 또는 flix.pod@gmail.com으로 방송 후기나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에서 책플릭스 계정 팔로우하시면 방송 업데이트 소식과 다양한 이벤트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견 바랍니다. 다음으로 덕 PD님이 준비해 오신 책 설명해 주시죠. 네. 소비에 대한 에세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웬 여행기일까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나를 돌본다는 느낌에 대해서는 좀 연장선상에 있기도 하고 이 맞아요. 오진 씨 기차여행 에세이도 그리고 그 신예희 작가님 책에 보면 여행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쇼핑이다. 맞아. 엄청 공감됐어. 너무 공감됐어요. 여행 진짜. 전부터 엄청 쓰잖아요. 그래. 맞아. 그러니까 갔다 와서까지. 여행이 왜 행복하냐면 나는 돈을 써서 행복한 것 같은 거예요. 죄책감 없이 쓸 수 있는 어떤 맞아요. 기간이니까. 네, 딱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여행 에세이로 이제 오지은 씨 이런 나라도 즐겁고 싶다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부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지은의 유럽 기차 여행기인데 부제처럼 유럽의 기차들을 쭉 타고 다니는 여행 에세이예요. 말 그대로. 에세이가 사실 여행기라는 게 우리가 여행 정보책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누가 가서 그 사람의 시선으로 보는 어떤 여행을 보고 싶은 건데 이 여행자로서의 오지은 씨는 구석을 좋아하는 사람이래요. 맞아요. 그래서 카페에서도 밥집에서도 구석에 앉는데 근데 여행을 좋아하는 거야. 또 되게 구석을 좋아한다고 하면 여행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행은. 그렇죠. 집안에만 있고 싶을 것 같은데 여행을 좋아하는 이 아이러니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구석 자리에 앉아서 아름다운 것을 보고 맞아요. 싶어하는 그 사람의 기차 공감돼요. 여행이다. 기차 여행이 딱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여행기니까 아무래도 쭉쭉 따라가는 게 있겠죠. 그래서 나라는 어디냐면은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탈리아를 쭉 거치는 기차 여행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기차만 타고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중간중간 내려가지고 오스트리아나 스위스, 이탈리아 도시에서 이제 그 시간을 보내는 거죠. 거기서 있었던 에피소드들도 막 얘기가 돼 있고 여러 가지 공감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게 2018년에 나온 책이다 보니까 아마 최근에 여행 다니신 분들은 아마 많이 공감하실 텐데 스마트폰이 여행이 거의 필수품이 맞아요, 되잖아요. 맞아요. 옛날에는 여행 못해요. 이제 그러니까 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해외를 뭐 다른 이유로 해외를 나간 적이 있지만 여행을 다닐 땐 이미 뭐 구글 지도라거나 구글맵 없이 못 가요. 번역기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을 때여가지고 그리고 이제 교통 앱이라거나 맞아. 그렇죠. 티켓 이런 거 그쵸. 다 온라인으로 하니까. 네. 그런 게 다 있을 때 가봐서 야 이거 없을 때 여행 어떻게 다녔을까 싶더라고요. 저도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서.
그런 것들도 좀 있고 뭐 현지인이 카페를 이용하는 건 이렇게 하더라. 근데 그거를 왠지 한번 따라해보고 따라해보고 싶으니까 싶은 거. 맞아요. 따라하는 경험이라거나 음식 실패하고 이런 거. 그쵸. 맛집 찾아가려다 망한 거, 뭐 미슐랭 스타집 바로 앞에서 이렇게 다른 집 맞아. 갔다 망하고. 샌드위치 꼭 맛없는 거 시키고 그쵸. 내가 시킨 거 맛없고. 내가 먹어보지 못했으니 어쩌겠어요. 또 뭐 병원 응급실 같은데 서러운 맞아요. 경험을 한다거나 뭐 이런 아무튼 여행에서 겪을 수 있는 온갖 일들을 이제 다 자기의 시선으로 담아낸 맞아. 거예요. 그래서 오진 씨 책이 매력적인 이유는 자기가 보고 듣고 느낀 걸 이분이 되게 솔직담백하게 풀어내는 문체가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담백한데 재밌어요. 약간 그거 저는 이탈리아를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피렌체에 두오모라는 그 큰 사원 성당이라고 할까? 성당. 그게 있죠. 거기 가면 엄청나게 낭만적인 장소로 유명하잖아요. 계단이 400개가 넘어요. 근데 거기서 보는 풍경이 엄청 예술이라는 거죠. 냉정과 열정사의 뭐 이런 작품의 네. 배경이기도 하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서술을 어떻게 하냐면 계단이 방금 400개가 그랬는데 제가 가봐서 알아요. 진짜 가보셨어요? 공감했어요. 저는 다 올라가 그렇구나. 봤어요. 제가 옆에 한번 종탑도 올라가고. 읽어보겠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자, 이 올라가는데 그 낭만적인 장소에 대한 그런 이분의 재밌었어요. 관점을 좀 재밌었어요. 읽어볼 수 있어요. 좁고 긴 계단을 오르고 또 올랐다. 헬리콥터 택시라도 부르고 싶었다. 역시 오르는 행위가 싫다. 물을 수 없는 것이 싫다. 택시를 탈 수 없는 곳이 싫다. 이러다가 심장이 위험해지겠다 싶은 타이밍에 바로 그 경치가 펼쳐졌다. 수천 개의 붉은 갈색 지붕, 짙고 옅은 노란색 벽돌, 저 멀리 보이는 설산. 이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끝이 뒤에 아니에요. 문장이 탁 트인 광경을 보며 생각했다. 사랑하는 사람이 두오모에서 만나자고 하면 천년의 사랑도 쉽겠구나. 이런 식이에요. 진짜. 되게 매력적이죠. 네, 이런 솔직해요. 식의 솔직담백한 글들이 담겨 있고 이분이 자기가 구석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선들이 이분이 겪는 에피소드 하나하나에 다 담겨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 뭐 코로나 때문에 여행 가기 힘든 시기에 좀 뭔가 여행에 대한 어떤 추억이라도 좀 이렇게 한번 돌이켜보고 싶은 분들은 읽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되게 이 산악열차들이나 이분이 타고 다니는 열차들이 되게 가보고 싶더라고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처음에 시작하는 거는 뭐 1854년에 완공된 산악철도. 세계에서 가장 느린 특급 열차. 이건 뭐냐면 알프스를 올라가는 거예요. 야, 근데 알프스를 올라가는 기차에서 그 기차가 풍경을 보면 얼마나 알프스를. 예쁠까. 실제로 되게 아름답게 서술을 하시거든요. 좀 상상이 돼요. 그런 걸 보면서. 아니면은 이탈리아 반도 끝에서 시칠리아 섬으로 넘어가는 그 야간 열차. 거기서 이제 그거 좀 해가 타보고 뜨는 싶어요. 거를 보는 거죠. 너무 타보고 싶었어요. 저는. 너무 타보고 싶더라고요. 부작용이에요. 너무 네. 가고 싶어요. 그쵸. 그리고 이게 약간 이 여행기 전체적으로 짧은데 뭔가 기승전결이라고 해야 될까? 약간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오스트리아로 들어가 시작을 할 때는 뭐 작은 에피소드들과 이렇게 막 풀어가고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라거나 불안감 이런 게 공존하다가 일종의 클라이막스를 찍고 마지막에 딱 그 시칠리아로 완성되는 맞아요. 그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한 그러니까 편에 딱 이야기가 딱. 되게 분절돼서 모아놓은 글들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다 읽고 나면 한 자리 쭉 읽고 나면 뭔가 감정이 그 능선을 따라 쭉 왔다 갔다 하는 느낌? 마지막에 딱 그 시칠리아에서의 짧은 그리고 끝은 되게 또 구구절절하지 않고 딱 담백하게 끝나서 여운이 남는 느낌. 여행에 약간 여운이 남는 느낌이라 길지도 않습니다. 되게 얇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느낌이 좋더라고요. 뭔가 다른 여행기에서 너무 재밌어. 막 이거는 진짜 맞아, 대박이야. 맞아. 막 이런 너무 식의 호들갑. 너무 맞아. 딱 그 대단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호들갑스럽지 않고 음. 진짜 본인이 느끼는 그 잔잔한 맞아. 감정. 스스로가 되게 우울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음. 그래서 이 여행기를 떠나기 직전에도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나이가 들며 알게 되는 것은 인생의 지혜가 아닌 스스로의 어쩔 수 없는 한심함이다. 지긋지긋한 중력, 돌아오게 되는 자리, 같은 문제와 같은 실수와 같은 좌절. 더 나은 나 자신의 허상.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 분위기를 전환해 보려고 뭐 기차 이런 검색을 해보다가 유럽 기차 여행을 시작했다라고 그렇죠. 전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울한 감정의 분위기 전환을 해보려고 떠난 여행에서 그렇게 또 분위기 전환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감정을 스스로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느끼는 그 잔잔한 맞아요. 감성이 계속 글에 녹아있는 느낌? 맞아. 음. 그리고 그걸 나도 느끼고 싶다는 느낌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랑을 하고 이거 되게 호들갑스럽게 막 한창 유행했던 나가서 맛있는 거 먹는 예능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가서 막 시끄럽게 하면서 무조건 맛있다고 한다거나 약간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이 여행자가 느끼는 감성을 나도 저 자리에서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약간 그런 느낌을 준 에세이라서 좋더라고요. 짜게 식은 막 경험들을 나눠줬는데 맞아. 그게 망한 너무 얘기. 또 이렇게 외롭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나를. 맞아, 나도 맞아, 여행 맞아. 가서 실패했지. 맞아, 실패한 적 맞아. 있지. 맞아요. 경험한 고생한 적 있지. 그러면서도 또 그 안에서 또 재미를 찾은 적이 있지. 그런 것들을 맞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구나. 저 멀리
막 실패조차 되게 낭만적으로 포장하는 책들이 있잖아요. 되게 막 낭만적이고 난 여기서 뭘 찾았다 막 이러면 되게 거리감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 여행기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원래 남이 망한 얘기 재밌다고 하지만 즐거운 얘기들이 보통 더 많이 내가 고생 안 담기는데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담겨 있죠. 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저도 제 여행 갔을 때 그 생각이 났는데 전 작년 휴가를 오스트리아로 갔었거든요. 이 오진 씨가 묵었던 그 빈의 그 호텔 거긴 안 가봤지만 오스트리아로 갔었는데 거기에 샤프베르크라는 그 네. 1783m짜리 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휴가의 기억이 떠오르는 이유가 거기도 철도를 타고 올라가거든요. 그 빨간 산악열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이게 꽃할배에 나와서 되게 유명해졌어요. 꽃할배에 나왔던 네. 곳이고 그래서 다 좋았어요. 그러네. 산악열차 타고 쭉쭉 올라가고 막 다 좋은데 이제 선크림을 제가 안 바르고 간 거예요. 그날 날씨가 엄청 좋았거든요. 그 해가 엄청 좋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영광의- 정상에 막 한두 시간 있었어요. 막 거기서 네. 맥주 먹고 막 무슨 막 사진 엄청 찍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했었는데 내려오니까 어디서 타는 냄새가 나는 거 같은 베이컨 냄새가 내 몸에서 왜 갑자기 난 구워- 베이컨 안 구워진다. 먹었는데 뭐지 하고 보니까 팔이 새빨갛게 변한 거예요. 그리고 어떡해. 막 얼굴도 따갑기 시작. 이게 그리고 여행의 한복판이었거든요. 일주일 여행이니까 바로 아직 돌아가는 여행이 것도 아니고 남았는데. 며칠 남은 거야. 며칠 남아서 야 이거 어떡하지 하는데 숙소도 이제 호수마을 있고 약간 이런데 대도시도 아니에요. 그래서 약국도 없어. 병원도 사실 없고 가려면 이제 어떡해. 한 세월 가야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면 오이. 마트에서 오이 썰어 오이. 붙이면 되는데 진짜 내가 현지 마트에 가서 오스트리아에서 오이를 오이를 살 사서 줄은 몰랐다. 송송송송 썰어 이렇게 진짜 웃기다. 와, 진짜 오이 사다 썰어서 붙여놓고 막 나중에는 이게 또 제가 칼질을 얇게 못해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거의 다지다시피 해가지고 그냥 발랐어. 이렇게 목욕탕에서 해주는 것처럼. 네, 그래서 무슨 팩처럼 발라놓고 그리고 남은 여행이 며칠 있잖아요. 어떻게 했냐면은 그 제가 약간 얇은 시커먼 바람막이를 하나 들고 갔어요. 긴팔 입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때 여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드까지 써가지고 그래야 후드까지 돼요. 쓰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검은색 옷을. 그랬더니 그제 같이 다녔던 친구가 해리포터 덕후거든요. 나보고 디멘터라고 불렀어. 디멘터 누구지? 디멘터 그 죽음을 앗아가는 영혼 장르 빨아먹는. 아, 네, 이런 그래서 해골처럼 막, 나오는 진짜 디멘터. 미치겠다. 아무튼 그런 고생했던 생각도 들고 약간 이제 오스트리아네 마침. 추억들이 이렇게 떠오르는 책이에요. 맞아요. 네, 뭐. 저도 신혼여행을 스위스로 배낭여행을 갔거든요. 왜 또 고생하라 네, 고생하라. 그래서 기차 그 그래요. 마터렌을 신혼여행으로. 가는 그 기차와 이런 느낌이 너무 공감이 됐는데 그러면서도 기차에서 엄청 긴장했던 기억도 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야지. 뭐 맞아. 이거를 기차는 맞아, 지금 맞아, 어디야 맞아. 하면서 이게 있어. 영어도 아니고 약간 영어도 아니고 맞아요. 다른 그게 나라 더 말로 어려워. 써 있고. 막 계속 발음 따라 읽으면서 이 얘기가 나오면 내가 내려야 돼. 막 이렇게 긴장했던 맞아, 기억이 맞아. 엄청 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대학생 때 중국 실크로드를 따라가는 무슨 컨셉으로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학교에 실크로드? 뭐 조금 지원을 받아서 아, 그 컨셉이 그래서 우리 맘대로 관광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약간 문명 공부해야 이런 걸 되는구나. 따라가야 되는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크로드 가자. 그래서 중국 그 진시황릉 있는 데가 어디지? 거기서 서안인가?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서쪽으로 쭉 가는 여행인데 중간에 고비 사막을 기차로 지나는 그러니까 코스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이동하는 다음 도시가 기차로 23시간 거리였어요. 그래서 너무 저는 너무 대륙의 재밌었어요. 스케일은 정말 재밌었다고? 하루를 그냥 여섯 명, 일곱 명이 같이 갔는데 그냥 기차 한 6-7명 되니까 한 칸 우리가 다 쓰니까 그럼 재밌지. 거기 앉아가지고 MT지 MT. 막 게임도 하고 중간에 컵라면 중국식 컵라면도 먹고 근데 제가 이제 막 낮잠도 잤어요 중간에 낮잠을 자도 창밖이 똑같은 거예요. 막 풍경이 똑같아요. 그게 인상 깊어요. 이런 이 오지은 씨가 봤던 그 스위스의 아름다운 산처럼 볼 게 없어요. 모래 사막도 사막의 풍경도 아니고 그냥 황야 그 기찻길이니까 그냥 액자 걸어놓은 거 같겠다. 그냥 액자 같아요. 그래서 23시간 동안 그림이 똑같았어요. 그래가지고 밤 되면 중간에 역에서 타서 막 사람들이 막 같이 껴서 앉기도 하고 막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외국 기차 여행 같아요. 그래서 되게 화장실도 처음에 깨끗했거든요. 내릴 때 되면 점점 더러워져요. 그래서 되게 그게 중간에 그 청소가 되고 이러지 않는가 보네요. 23시간. 그래가지고 야, 쉽지 되게 않다. 재밌었고 좀 낭만? 그런 거 있었어요. 기차 그 침대칸에 앉아서 같이 막 그래도 23시간 얘기하고 타고 간다는 밤에는 거는 진지한 얘기하고 진짜. 재밌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스케일을 기차로 느끼고 그러니까. 있는 다시 기억이 가보라 났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가면 돈을 1등급 칸을 가겠어요. 중국도 돈을 기차 좀 더 칸이 써서. 등급 오케이, 여러 오케이. 가지라서 제일 그래. 깨끗한 칸으로 가겠습니다. 돈질할 필요하죠. 네네. 네. 돈질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기차 여행에 또 추억들이 또 생각이 나네요. 이 생각이 책을 나죠. 읽으니까. 그러네요. 네.
대학 때는 네일로가 가장 유명하잖아요. 네일로 그렇죠. 한창 요새 많이 가는지 저 언니랑 갔는데 엄청 싸워가지고 막 따로 앉고 막 거의 진짜 여행 같이 가는 거 쉽지 자매끼리는 않아. 원래 같이 가면 또 친구들도 싸우고 와. 그 네일로가 그 지정 좌석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사람 많은 메뚜기를 척하면. 해야 돼요. 맞아. 그래서 막 앉아 있다가 눈치 보고 맞아. 이게 진짜 싫어요. 오면은 맞아 어. 딴 데 나가서 앉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와 진짜 좋았지 재밌었지 하면서도 다시 또 돌아가라고 하면은 그래. 돈 내고 그냥 내고 지정석 맞아. 타고 맞아. 가겠다. 그래서 진짜 그래 맞아 그런 거 있죠. 네일로 오랜만에 듣네요. 내일로 나이를 한참 넘은 사람들끼리 지금 근데 네일로가 장사가 안 돼서 계속 나이를 늘려줬어요. 저 맞아. 지금 맞아. 25이다가 28, 이제 30살까지 될걸요? 30살까지. 모르겠네. 하여튼 좀 늘어났어요, 많이. 어. 우리 될지 되는 거 아닌가? 돈 내고 갑시다. 그래. 돼도 안 가. 아무튼.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본격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두 권의 책과 같이 보면 좋을 다른 작품들 얘기를 해볼게요. 오진님이 준비해 오신 작품 어떤 건가요? 저는 돈지랄의 깊음과 슬픔을 읽으면서 떠오른 작품이 있어요. 네. 영화 소공녀. 너무 좋습니다. 네, 정말. 이솜 씨가 주연을 맡은. 정고은 감독님. 네. 너무 재밌었어요. 이 영화가 줄거리를 우선 소개를 드릴게요. 네. 이 주인공 이름은 미소예요. 미소라는 젊은 여성이 있는데 되게 가난한 거예요. 젊은 청년이고 그 다른 집 가사 노동을 해주고 돈을 일당 단위로 받아서 간신히 살고 있는데 제일 좋아하는 거,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 3가지가 있어요. 위스키, 담배, 남자친구인 한솔. 확실하네. 제일 중요한 어떤 요소들이 이 3가지인 거예요. 근데 이제 해가 바뀌면서 그때가 배경이 2014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던 때인데 흡연자분들은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기념비적으로. 그때 갑자기 담배값이 전격적으로 담배값이 2,000원대에서 2,000원이 오르면 2배가 오른 거잖아요, 거의. 그쵸. 4,000원대로 4,500원으로 올랐지. 담배값이 오르고 그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위스키 값도 좀씩 오르고 그러니까 미소 입장에서는 일당은 그렇게 오르지 않잖아요. 애지간해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포기할까 쭉 보다가 보통의 사람이라면 뭘 끊을 것 같으세요? 뭐 술, 담배를 끊겠죠? 끊던지. 위스키가 한 잔에 13,000원, 만 원 넘죠. 4,000원 최소 하는데. 15,000원, 13,000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미소는 과감하게 집을 버립니다. 자기가 가계를 보니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월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미소 그 신혜희 작가님의 말을 빌리면 이 삶의 소비의 우선순위가 집이 아니었던 거죠. 이 그쵸. 미소한테는. 그래서 집을 버리고 길로 나서면서 그래서 이전에 친했던 같이 밴드를 했던 친분이 있는 이 멤버들을 차례로 찾아가서 하루씩 신세를 지면서 버텨보는 것이 이제 이 영화의 전체 줄거리를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만나고 오는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삶도 같이 이제 이렇게 한 편씩 마치 옴니버스 스토리처럼 맞아요. 보게 돼요. 로드무비 같은 느낌이 좀 나요. 되게, 분명히 도시 안에서만 도는데. 여러 모습이 단편적으로 나오는데 그 친구들은 다 집이 있어요. 왜냐면 신세를 이제 미소가 질 수 있는 집이 있는데 그렇다고 행복하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정반대인 거죠. 누군가는 부유하게 살고 누군가는 또 조금 빠듯하게 살지만 그 집과 가정이 있는 그 친구들조차도 각자의 큰 불행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소의 표정이 제일 평안해요. 제일 가장 평화로운 사람은 미소. 그래서 이 미소는 결국 이제 그 친구들의 집을 다 거쳐서 결국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까요? 거기 얘기하면 안 된다. 될까요? 그 되게 아름다운 엔딩이기 어떻게 될까요? 때문에. 이게 되게 충격적인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상상력으로 남겨두시고 작품으로 확인하시기를 이제 남겨드리고요. 미소와 이제 또 같이 지내는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해보자면 안재홍 배우. 이 남자친구고 둘이 되게 사랑해요. 서로 이제 맞아. 어떤 맞아. 가난 때문에 뭐 불화가 있거나 이러지 않은데 정반대의 어떤 가치관인 거예요. 이 한솔은 자기도 돈이 없고 잘 안 풀리는데 현실적으로 이 미소와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어떤 지금의 행복을 미래의 행복을 위해 포기하는 어떤 선택들을 해요. 근데 그게 이 미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 지금 좋은데? 라고 실제로 말을 해요. 집이 없고 나는 이렇게 다녀도 너만 있으면 돼. 나는 너와 술과 위스키만 있으면 나는 이대로 행복한데 왜 그러냐. 이렇게 둘이 가치관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 한솔이 대변하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선 더 다수의 가치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요. 뭔가를 책임지고 미래를 계획해 나가는 거를 결코 잘못이라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미소의 선택은 어떻게 보면 비판받기도 해요. 철이 없는 선택이다. 그러니까 지금 너가 담배
담배를 펴? 약간 이런 거죠. 집도 위스키? 없는데? 그래 정말 네가 술을 못 끊겠으면 만약에 현실적으로 이런 사람 있으면 나라도 이렇게 말할 것 같은 거. 너가 혹시 술이 너무 먹고 싶으면 한 병 3,000원짜리 마트에서 사면 1,000원짜리 소주로 주종을 바꿔봐 이렇게 권할 것 같은 거예요. 담배 종류를 바꿔봐. 국산 담배 중에 제일 싼 걸로. 실제로 그런 장면도 나오고요.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 포기할 수 없는 위스키라는 가치 남들이 봤을 때는 정말 돈지랄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너가 당장 집도 없는 애가 10,000원, 20,000원 한 잔에 그것도 양도 안 많은 비싼 술을 마신다는 게 네 분수에 맞니? 라는 질문들을 계속해서 직간접적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미소는 말하는 거죠. 나한테는 이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태도 때문에 그 친구네 집을 어. 이제 옮겨다니면서 갈 때 친구들이 그런 하나같이 얘기를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잖아요. 너는 변한 게 없네. 한결 여전하다. 뭐 이렇게 하는 여전하다. 거예요. 정말 여전하다. 이제 참 그 여전하다라는 말의 뉘앙스가 정말 무슨 욕하듯이 하더라고요. 네. 근데 미소는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볼 때 현실적이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판타지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되게 환상적으로 느껴지고 그래서 이 미소가 처한 현실은 정말 무시무시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평온한 얼굴에 속았어요. 되게 정말 진심으로 행복하고 잘 사는 것처럼 마치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그 평온한 표정이 이 영화에 저는 정말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미소라는 캐릭터가 되게 독특한 거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정고은 감독님이 한창 이게 왜냐면 소공녀가 개봉했을 때 엄청나게 이슈여가지고 맞아요. 온갖 팟캐스트 영화 리뷰 다 그렇게 다뤘었고 실제로 정고은 감독님 인터뷰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정고은 감독님이 보통은 이제 이런 식의 이런 서사 내용만 보면 야 뭔가 이렇게 이런 상황에 놓인 애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하면 성장이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변하고 성장하고 약간 뭔가를 깨닫고 예를 들어서 혹은 아예 비극이 되거나 그치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미소는 시종일관 자기 철학이 있는 사람인 거야. 성장이 끝난 캐릭터다. 사실상 성장이 끝난 캐릭터고 완결된. 그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서 아 그래 이럴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뭔가를 지킨다는 게 엔딩도 보면은 결국에 이 미소는 자기 뭔가를 지키는 느낌으로 가잖아요. 선택을 하는 거죠 딱. 네. 와 이걸 보면서 아 정말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뭐 긍정적인데 부정적인 뭐 여러 가지 평가는 있겠죠. 저는 되게 좋게 봤는데 이 미소라는 사람이 거쳐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도 되게 나를 대입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보면 되게 현실에 찌들어 사는 그 사람들 멤버 나오잖아요. 중에 1인이 아마 저겠죠. 네. 나는 미소는 그러니까. 아닌 거야. 못 되는 거야 미소는. 그치. 그거를 비춰보는 약간 그런 캐릭터가 되게 되더라고요. 내가 미소 같은 사람한테 저런 질문을 던지겠구나. 내가 현실의 탈을 쓰고 미소의 생각을 폄하하겠구나. 나는 그런 생각이 반성이 막 들면서 맞아. 물론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집이라는 걸 같이 또 나아가서 소비할 때 나한테 내 삶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한 질문을 해보게 되는 책이고 그 고민이 재밌습니다. 가장 많이 남는 영화 것 같아요. 책이 맞아요. 아니라. 맞아요. 네. 그래서 소공녀는 아직 많이 아마 보셨을 텐데 안 보신 분들 계시면 한 번쯤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넷플릭스, 되게 왓챠플레이 다 재밌으면서도 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좋은 작품입니다. 네. 내게 있어서 포기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포기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한 진짜 생각을 계속하게 하게 되는 그래서 모두한테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도저히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이 거? 돈을 쓰고 나한테 충분한 만족감을 주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들. 그게 미소한테는 집이었던 거고요. 네. 아무튼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 작품 한번 또 이야기 나눠가 볼까요? 네, 저도 돈지랄의 기쁨과 슬픔에 어울리는 네. 작품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뭔가요? 뭐냐면 넷플릭스 드라마 러시아 인형처럼입니다. 네, 이거는 작년에 나온 드라마고 맞아요. 많이 떴어요. 시즌 1이 있어요. 시즌 1까지 있고 이게 시즌 2가 제작된다는 소식이 작년에 전해졌는데 지금 제작이 되고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간단하게 그게 왜냐면은 8편짜리인데 30분이에요. 드라마가 짧네요. 길지 않아요. 하루에 보겠는데요? 4시간이면 다 볼 수 있는 분량이고 오렌지 이즈 더 뉴블랙이라는 미국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아실 텐데 나타샤 리온이라는 배우가 네. 나디아라는 주인공 캐릭터를 연기를 합니다. 이 주인공이 겪는 일인데 이 사람은 약간 좀 까칠하고 냉소적이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예요. 엔지니어고 전문직인데 실력은 되게 좋은 사람. 근데 네. 정돈된 삶을 사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무의미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오늘도 또 시작된다 이런 느낌이고 내 얘기인가? 평범한 사람이에요. 자, 내 얘기라고 하면 큰일 난 얘기가 다음에 나오는데 그래요? 술, 담배, 섹스, 마약 등등을 즐기면서 하루하루를 그 쾌활하게 맡기며 살고 있다. 그래서 이 드라마 어떻게 시작하냐면 첫 장면이 화장실 거울을 바라보는 나디아. 딱 이걸 비추면서 시작하고 뒤에서 누가 쾅쾅쾅쾅 문을 두드려요. 나오란 얘기겠죠? 네. 그래서 36살 생일 파티를 친구가 열어준 거예요. 그 화장실인 거죠. 그 파티가 열리는 공간에. 평소처럼 그렇게 놀다가
파티에서 놀다가 나갔어요. 나가는데 왜 나가냐면 집 나간 고양이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고양이 키우는데 밖으로 나갔는데 교통사고로 죽어. 갑자기 갑자기 첫 회에서 주인공이 오래 지나지도 않아요. 조금 있다가 뭐 그냥 노는 얘기인가 하고 보고 있다 갑자기 죽는 거예요. 네. 뭐 시작하자마자 이래도 되나? 하는데 죽었다 하면은 죽었다. 첫 장면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그 화장실 다시 그 먹으러 화장실 가요. 장면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 러시아 시간이 인형이 계속 예, 나오듯이. 그쵸, 계속 나오듯이 그러니까 그 제목도 그렇고 그러니까 시간이 돌고 도는 이른바 타임루프물인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총 그쵸, 이런 구성의 영화 많이 있었죠. 있어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그리고 총 22번 죽습니다. 계속 다른 선택을 예. 해가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을 달리는 소녀나 뭐 어바웃 타임 같은 네. 이런 것들은 자기 의지로 돌아가잖아요. 첫 키스만 50번째. 그쵸. 그거는 기억이 리셋되는 그렇죠. 거고. 그건 예. 날이 시간 여행 그리고 알죠. 어쨌든 해피 시간이 계속 데스데이? 도는 거예요. 그것도 있는데 해피 되게 많아요. 데스데이. 타임루프물 검색해 보시면 막 지금 수도 없이 생각나는 나옵니다. 것만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시간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건 자기 의지가 아닌 거예요. 자기 의지가 아니고 자기가 어떤 식으로 죽는데 죽으면은 그 36살 생일 파티에 화장실로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죽어요. 근데 사람이 계속 죽어요. 그렇게 막 죽기도 쉽지 않은데. 그쵸. 우리 삶에 죽으려고 하면 안 돼요? 죽음에 이르는 그거 사고가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선택을 하다가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하는 게임 거죠. 같네요, 마치. 네. 리셋. 그래서 상황은 조금씩 달라지는데 죽는 이유도 바뀌어요. 교통사고로 그렇겠죠. 죽고 뭐 추락사로 죽고 피하고 추락도 피하고 또 뭐 피하고. 계단에서 떨어져 죽고 막 어머, 어떡해. 아무튼 그렇게 계속 죽습니다. 근데 막 아프겠다. 끔찍하게 연출하진 않아요. 그냥 보기 힘든 작품은 아니고 그러니까 뭐가 문제일까? 이 사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잖아요. 네. 내 인생에 버그가 발생했다. 소프트웨어를 다시 한번 네, 그걸 찾아 없애야 되지 버그를 않겠습니까? 잡으러. 네. 그래서 이제 원인을 찾기 위해서 이제 살아났을 때 열심히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죽기 전에 뭔가, 빨리. 그치. 그래서 근데 막 돌아다니고 이게 펼쳐지다가 그러다 죽고 그러다 죽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랑 똑같은 방식으로 죽고 살아나고 어느 시점에 그런 사람을 한 명을 더 만나는 거예요. 또 있었어. 버그네 확실히.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과연 이 타임루프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나타샤 리온이 연기한 캐릭터와 그 새로 만난 캐릭터는 같이 그러면은 야, 너도? 이런 거잖아요. 너도? 예. 그래서 그러면 한번 우리가 같이 찾아보자라고 하면 자기 인생들을 돌아보는 거죠, 막. 해서 그 사람들이 과연 이 엔딩에 가면은 그 결말은 있어요. 뭐 어떻게 됐느냐는 스포일러니까 이제 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해서 네. 이 비밀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타임루프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이 재미로 이제 보는 맛이 있고, 그러니까 신예희 작가나 돈지랄의 기쁨과 슬픔에 그 담긴 정서랑은 그 정서적으로는 좀 결이 달라요. 왜냐면은 이 작품이 약간 시니컬하고 기본적으로 코미디입니다. 코미디인데 그 만드는 방식이 기분 좋아, 뭐 나를 돌보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시니컬한 상황들 에이, 그리고 이놈의 막 사람. 아무 말, 진짜 막말, 자기 얘기를 솔직하게 하는, 그러니까 욕망을 솔직하게 드러낸다는 점에서는 동일한데 그 방향이 되게 다른 거죠. 다르고 근데 되게 재밌어요. 블랙 코미디 같은 느낌이 약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돈지랄의 기쁨과 슬픔을 보면서 근데 이 작품이 생각난 이유는 내가 누군지 질문하고 나를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디아도 굉장히 오랫동안 자기가 살아온 방식이 있는데 버그가 발견된 거잖아. 그것에 대한 일종의 뭔가 왜 그럴까? 그러면은 내 인생을 돌아볼 수밖에 없죠. 친구들도 돌아보고 자기의 기원을 막 찾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시니컬하게 살아왔고 삶의 의미 그게 뭐냐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타임루프가 계속 발생을 하니까 강제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냥 살았으면 아마 그 고민 안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요. 내가 안 죽고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뭐 행복하게 살려면 바라지도 않아. 아니야. 살려면 죽을 거면 그냥 죽든가. 왜 자꾸 살아났어? 그러게. 살아나가지고. 그러게 그냥 죽어버리면 어떡하구나. 근데 그렇지도 못하니까 이 상황이 되게 쉽지 이상한 않네. 거죠. 그런데 그 계기로 인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강제로 자기 인생도 돌아보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주변 사람들까지 이제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 나디아라는 캐릭터가 나는 주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왔지? 라든가. 그래서 돈지랄의 기쁨과 슬픔이 소비나 무력 이런 키워드로 나를 돌아보게 해준다면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뭘까? 나는 누구?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해준다는 점에서 신기하네요. 이 러시아 인형처럼도 생각이 났고 다 보는데 4시간밖에 안 되고 사실 초반에는 계속 죽고 이 나디아가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탈출해야겠다는 걸 만들기 위해 여러 번 반복돼서 죽는 장면들이 약간 지루할 수는 있어요. 지루할 수는 있는데 뭔가 그래도 코미디는 계속 반복이 되고 이 연기를 너무 잘했어요. 일단 이 캐릭터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그걸로 조금 초반에 지루함을 버티면은 그 뒤에는 이제 급물살을 타고 진행이 되죠. 그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는 얘들이 뭔가 서로의 타임라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고 나만 그 일을 겪으면은
나만의 타임라인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네. 그대로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돌아가고 그러네. 나는 나대로 돌아 이런 게 꼬이는 게 있는 거잖아요. 엉키겠는데요?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까지 이제 싱크 들어가고 틀어지겠는데? 해서 아주 그걸 뭐 정교하게 SF적으로 풀어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뭔가 재미가 생기는 거죠. 그쵸. 그 한 명이 더 SF의 생기는. 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맞아요. 이 사람이 삶을 어떻게 보는지에 네, 변하는 맞아요, 거 맞아요, 그게 맞아요. 핵심인 거기에다 거니까. 야, 지금 일단 죽었다 살아났는데 거기다 과학적이거나 정교한 걸 그런 끼워넣는 건 것도 다른 이상하죠. 장르로 또 풀어내는 네. 작품들이 좋은 작품들이 있을 테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작품도 순식간 시간 순삭이다 사실. 네. 제목도 주말에 너무 한번 보면 귀여웠어요. 그거 그 하루하루 반복되는 거를 이 러시아 인형의 러시아 그냥 인형처럼. 뭐지 마트로시카. 마젤토브 마트로시카. 마트로시카 저는 그거 넷플릭스에서 마젤토프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마젤토브 이거 모르세요? 네네. 책디. 저는 이거 넷플릭스에서 화면을 봤는데 약간 오티스의 비밀 상담소처럼 좀 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네. 그거는 맞아, 이 사람 맞아. 봤어요. 예고편을 거부감이 봤는데 부담스럽지. 약간 네, 부담스러워. 이거 보면 안 될 것만 되게 같아. 막 욕하고 뭐좀 이렇게 여자 중에 엄청 세게 세요? 나와서 네, 센 언니. 작두이더라고요. 되게 진짜 센 예고편이. 언니야. 아 그래요? 네. 괜찮다 한번 볼까요? 네, 재밌어요, 재밌어요. 한번 봐봐야겠네요. 어차피 4시간이니까 그쵸. 주말에 하루 해가지고 딱 몰아보면 딱 좋겠는데요? 네. 보시면서 그냥 이것저것 생각하시는 것도, 그 보시고 약간 저는 이거 감상이 궁금한 거기도 해요. 왜냐면 결론이 네. 뭔가, 엔딩이 굉장히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상징적이거든요. 오. 저거 무슨 뜻일까를 오. 해석하게만. 그래서 아마 러시아 인형처럼 검색하면 뒤에 해석이라는 말이 자동 완성어로 그래요? 뜰 거예요. 좀 보고 싶다. 네, 그래서 다른 분들은 그 엔딩을 어떻게 보실지도 되게 궁금하네요. 궁금하고, 청취자분들 중에 보신 분들 계시면은, 댓글로 그분은 좀, 댓글로도 좀 네, 남겨주시면 해석을 한번 네, 나눠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저는 두 분이 동지랄의 기쁨과 슬픔 관련해서 추천작 준비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나라도 즐겁고 싶다의 추천작을 가지고 와봤는데 음. 두 분 영화가 굉장히 세요. 오늘 영화, 뭔가 드라마가 세다. 네, 어. 뭔가 센 느낌인데 세서 미안합니다. 저의 작품은 중화를 시켜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순한 맛? 순한 네, 맛? 순한 맛. 디톡스. 카모메 식당 준비. 아, 너무 좋죠. 디톡스다. 순한 네. 맛이다. 너무 제목부터 좋아요. 디톡스다. 맞아요. 카모메 중국밥 PPL하는 거야. 먹고 싶다. 제가 좋아하거든요. 오기가미 나오코가 연출한 작품이고요. 넷플릭스에서 시청 가능하시고 왓챠 플레이도 있습니다. 네. 양쪽 다 있군요. 이 카모메가 갈매기라는 뜻의 일본어예요. 처음 알았어요. 네. 주먹밥을 그렇게 먹었는데 몰랐네요. 자꾸 주먹밥 얘기하시는 게 이 카모메 식당의 메인 메뉴가 주먹밥이거든요. 주먹밥이죠.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주먹밥처럼 따뜻하고 소박한 영화. 아, 맞아요. 딱 그거야. 딱 그거예요. 맞아요. 영화의 배경이 핀란드 남부 연안, 그러니까 삼면이 바다인 항구 도시인 그러니까. 헬싱키를 배경으로 갑자기 나오거든요. 핀란드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정말 일본 영화인데 뜬금없이 주먹밥인데 핀란드예요. 이게 또 뜬금없이 매력이죠. 핀란드. 네. 근데 주인공은 일본인 여자고 사치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치에가 식당을 운영하는데 정말 작은 테이블 한 4개, 5개 정도 되는 조그만한 식당을 운영을 하는데 주먹밥을 팔고 있고 뭐 일본 음식들, 가정식을 팔아요. 네. 근데 그러다가 헬싱키로 여행 온 일본인 여자 2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 여행을 왔는데 그 2명 다 우연하게 만나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사치에가 두 분은 뭐 관광하러 왔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두 분 다 관광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라는 식으로 답을 하거든요. 그리고 돌아갈 네. 날짜도 정해져 있지 그치. 않다고 음. 말을 해요. 편도. 맞아. 그러면서 그냥 북유럽에서. 떠나온 사람이어서 그랬는지 이 가게에서 같이 지내면서 점원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같이 지내게 돼요. 너무 로망이야. 그러니까 뭔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가능했던 그러니까. 건 그냥 편도로 왔다는 거, 그리고 아무 목적 없이 이 여행을 왔다는 거. 근데 이걸 보면서 이나즐에서 오지은 씨가 여행을 떠나게 된 그 장면이 전 떠오르더라고요. 그냥 그 우울한 기분을 떨쳐내려고 우연히 검색을 해보다가 이런 여행길에 오른 거잖아요. 갑자기 또. 그리고 이 오지은 작가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 크기만큼 보고 느낄 수 있는 게 여행이라고 하면서 커다란 산맥을 보는 여행이 있으면 작은 촛대를 보는 여행도 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맞아요. 기차 여행에서 본인의 마음 크기가 슬프게도 너무 작아서 작은 마음으로 작은 것들을 본 여행이었다라면서 이 책을 마무리 짓는데 여기 이 카모메 식당의 여행을 떠나온 일본인 여성 2명도 좀 작은 마음으로 떠나온 여행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냥 보면서. 주먹밥만한 여행. 뭔가 큰 뭔가를 기대하고 가기보다 내몰리듯이 자기 그러니까. 원래 있던 삶에서 내몰리듯이 떠나는 그런 느낌으로 맞아요. 나오죠. 맞아요. 그래서 왜 여행을 왔냐고 이렇게 물어봐도 사치에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떠나야만 할 것 같아서 떠나온 여행이 있죠라는 식으로 맞아요. 말을 하거든요. 이런 게 묘하게 약간 위로가 되잖아요. 진짜 맞아요. 위로가 왠지 여행 가면 뭔가를 대단한 걸 봐야 될 것 같은데. 음.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 여행 같은데 그렇지 맞아요. 않아도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작은 식당에서 정말 작은 것들을 보면서 깨달아 가는데 그 작은 것들의 한 예가 이런 거예요. 핀란드 사람이라고 다 여유 있는 건 아니다. 맞아요. 편견이다. 북유럽에 대한 우리의 환상은 맞아. 다 이 세 분 다 후다. 일본인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일본인 여성들이 생각하기로는 핀란드 사람들은 너무 그냥 행복해 보이고 평화로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남편이 갑자기 뭐 맞아. 집을 나갔다는 여성이 있고 아니면 멀쩡해 보이는 남성이 도둑질을 하러 들어오기도 하고 맞아. 그래서 이걸 보면서 사람 사는 곳이고 사연 없는 곳이 그래. 없다. 그럼요. 라는 그런 정말 잔잔한 사람 사는 것도 깨달음이 똑같다니까요. 있는 것 같고 좋았던 대사 같은 거를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본 여성이 사치에가 식당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해요. 사치에 씨는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같아서 좋아 보여요 라고 말을 하는데 사치에가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냥 이렇게 맞아요. 말해요. 이게 유명한 대사죠. 정말 담담하게. 이런 대사가 이어지는 그냥 조용한 영화라고 하면 네.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평가는 갈려요. 이 영화가 그냥 너무 힐링된다라는 너무 순한 맛이었나 보다. 평가가 있는 반면에 뭐냐 이거 그냥 너무 밋밋하다. 그러니까 다이나믹한 사건이 벌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지만 그냥 나른한 날에 웃지도 않고 울고 싶지도 않은 날 보면 좋지 않을까 근데 해서 그게 가져와봤어요. 그 감정선을 못 읽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 일본 그 여행 와서 점원으로 일하는 그 두 분과 그 사치에와 이렇게 그 셋이서 관계가 점점점 어떻게 감정들이 변하는지에 대한 것들은 쭉 쌓여서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게 막 무슨 선정적인 화면과 격정절로 뭐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해서 네. 그렇지. 그래서 저는 되게 볼 때마다 시간의 순삭이다. 여러 번 봤는데 오, 쭉 가요. 저도 맞아, 쭉 맞아. 가고. 시나몬 롤인가? 그거 그거 너무 먹고 싶어요. 대체 무슨 맞아. 냄새가 날까 저기서. 저도 그 냄새 정말 냄새가 저도 맛보다도 냄새가 이템이죠, 너무 이템. 그리고 사치에라는 여성이 되게 인심이 좋아요. 그냥 맞아. 매번 오는 사람한테 맞죠. 시나몬롤 주고 맞아. 커피 맞아, 맞아. 주고라고 하는데 그 마음의 여유가 느껴진다고 할까요? 사치에는 적어도 좀 작은 마음으로 핀란드에 와서 가게를 차렸을지 몰라도 여기서 살면서 여유라는 거를 확실히 넓혀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좋은 영화죠. 장사가 실제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장사 잘 되는 장면이 많이 나오진 컨셉도 않죠. 맞아요. 네. 컨셉도 좀 작은 식당.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동네에서 그냥 가끔 오는 동네 사랑방처럼 되기도 하고 막 약간. 맞아. 근데 좀 따뜻하면서도 그렇게 막 마냥 꿈과 희망의 나라를 막 보여주는 이런 게 맞아요. 아니라서 좋았어요. 그냥 그런 점이 담담하게. 또 이나즈리랑 네. 비슷한 점도 그래서 있는 맞아요. 비슷한 느낌인 거. 색깔 약간 상상하는데 색감이 비슷한 이런 느낌. 그리고 생각해볼 거리에 질문 같은 거를 던지는데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날에 뭘 하고 싶냐고 묻거든요. 저는 그 장면 보면서 뭘 해야 되지? 나는 뭘 할까? 계속 그런 생각이 커피 들더라고요. 마시겠죠, 뭐 책 그치. 뛰는. 커피 오늘도 커피에서 앞으로 못 마시니까 몰아서 마셔야겠다. 이러고 줄줄 먹겠죠. 벤치 5잔 사이즈로. 먹고 죽어야겠다. 그렇겠죠. 갑자기. 오늘 죄송 빈속에가 텐션이 왔다 갔다 해. 오락가락합니다. 네. 저도 근데 마지막 날이면 다음 날은 숙취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맛있는 술을 왕창 먹겠다. 왕창 먹어야겠다. 오진님 뭐 하실 거예요? 저 PT 못한 지 이제 좀 일주일 돼가지고 PT PT 받고 할 거예요? 다음 날 죽는데. 농담이고요. 특이한 글쎄요. 글쎄요. 뭘 할 수 있을까? 나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좌절에 빠져서. 그러니까. 근데 누워서 그냥 누워있을 것 같아. 너무 무기력해서. 오히려. 사치에는 그냥 이렇게 말해요. 그냥 소중한 사람들 모아놓고 정말 좋은 재료로 만든 음식들을 그냥 맛있는 걸 먹고 싶다. 라고 말을 맞아. 하는데 그게 정답일 수도 있겠네요. 사실은. 그냥 즐겁게 있다가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것 같아요. 어떤 같이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그게 안 맞으면 문제. 나는 얘랑 마지막 날을 보내고 싶은데 얘는 얘랑 보내고 싶어. 그럴 수 있어요. 엇갈려. 그걸 잘 이득이다, 사전에 진짜. 약속을 잘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사랑의 짝대기가 오근다면. 사랑 짝대기는 맞는 날이 없어요. 책도 읽고 넷플릭스도 보는 일석이조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오늘은 신예희 작가의 돈지랄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오지은 작가의 이런 나라도 즐겁고 싶다, 이 두 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저는 빨리 밥을 먹으러 가야겠다. 배고프다. 나 배고프다. 오늘 삼각김밥 먹어야 될 것 같아. 마지막 작품이 하필이면 그 호시는 카모메 시나몬 식당이어가지고. 맞아. 네. 너무 배고파져 버렸어요. 시나몬롤 먹고 싶어요. 보고 싶대. 오락가락하네요 오늘. 오진 어땠어요?
저도 배가 많이 고프고 근데 약간 이 작품 얘기들만 했는데도 이렇게 되게 위안이 되고 맞아. 좀 따뜻해지는 느낌은 느낌이에요. 있는 작품들. 그래서 나를 좀 잘 돌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책대는요? 저도요, 같은 느낌이었어요. 따뜻하고 그냥 두 권 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되게 많다. 맞아, 생각보다. 의외로. 네. 그리고 우리가 돈지랄을 할 때 정말 여행과 관련된 돈지랄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그 그럴 때 죄책감을 정말 좀 위안이 많이 가져온다, 이런 느낌. 안 느껴야겠어요 이제. 맞아. 그래서 이게 방금 책디가 이제 두 권의 결이 은근히 맞다라고 해주셨는데, 자, 그래서 내일은 무슨 네. 날이죠? 내일은 쌍터비 시간이에요. 이 신예희 쌍쌍쌍쌍. 작가님과 오지은 작가님 두 분을 한 자리에 모셔서 정말. 신나게 수다 떨어보는 얼마나 시간을 재밌을까요? 마련했습니다. 박상영 작가님과 황두영 작가님을 이은 두 번째 쌍터비 시간이어서 더더욱 기대돼요. 기대가 너무 기대된다.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두근두근 꼭 기대를 들어주세요.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선물도 준비돼 있죠. 네, 바로 이 두 권의 책을 저희 작가님들한테 사인을 받기로 했습니다. 네. 사인을 받아서 한 권씩 이렇게 그 청취자분들께 보내드리려고 준비를 해놨는데요. 저희 뭐 책플릭스 댓글이나 뭐 SNS 계정으로 후기 보내주시면은 후기 남겨주세요. 네, 저희가 선정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권씩 돈지랄의 기쁨과 슬픔, 이런 나라도 즐겁고 싶다. 친필 사인 버전. 네, 버전. 경쟁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직 기회가 아주 많아요. 저희가 인간하면. 네. 그래서 보내주시면 좋겠고, 왜냐면 저희가 이렇게 너무 궁금해요, 사실. 이게 무슨 그래서 책 하는 거예요. 이벤트 같은 걸 하는 게 뭐 저희가 돈이 남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청취자분들이랑 소통하고 싶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하는 거라서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신예희 작가와 오지은 작가 함께 돌아올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